예, 그러면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인기 종목들 안신 앵커가 정리했다고 하네요. 한번 불러보죠. 안신 앵커. 바이오 투자의 축제로 불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약 한 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성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컨퍼런스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공식 초청을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는 수주 물량의 50%를 늘리겠다 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혁신을 발표할 수 있을까요? 이 기대감이 유입돼서인지 주가는 마의 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추세적인 상승까지 가능할까 엿빠지는 상황인데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은 물론 고점 부근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증권사들의 평균 추정치 44만 원 금방 뚫어낼 것 같은데요. 이거 새로운 목표가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기 있는 이유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망가짐에 따라서 52주 신저가와 이 종목은 지금 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반토막 났었죠. 연초 대비 주가도 52%나 하락했습니다. 보유자분들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모처럼 만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6%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외국계 순매수가 집중된 겁니다. 꺼질 만큼 꺼졌다라는 인식에서일까요? 아니면 통상 4분기가 성수기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일까요?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카페24 담으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도 따져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EBS에서 팽수가 김명중 사장을 맺힌다면 저는 오리온에서 이분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그래놀라 그리고 꼬북칠, 단백질바의 개발 주역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이번에 임원 승진을 해서 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리온 이렇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입이 되면서 국내 제과 점유율 상승은 물론이고요. 연이은 히트작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뿐만 아니라 4분기 기대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국 춘절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DB금융투자에서도 탑픽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인기 있는 종목에서도 오리온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함께 주목해 주시죠. 오리온 브리핑할 때 안신 앵커 갑자기 텐션이 높아지길래 이승준 사장이 뭐 가족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인기 있는 종목들, 많은 종목 가운데서도 3개를 특히 꼽아줬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기 있는 종목들 여러 개를 꼽아봤는데 좀 특이할 만한 게 저희 그룹주라고 사실 많이 이렇게 꼽아서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오늘 그룹주들이 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그룹주들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안신 앵커가 또 꼽아줬었는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주가가 튀고 있잖아요. 네. 튀고 있는 요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오늘 장을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관련 제약주들이 다양한 이제 뉴스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기업도 해당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하고 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주가를 많이 올렸고요. 이제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의 개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같이 연계돼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체 이제 감사 들어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소식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미리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 좀 약간 상쇄하면서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년 그리고 23년에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제 휴미라 쪽 수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그냥 종합적으로 오늘 반영이 된 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연속 상승을 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어쨌거나 실적이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원래 기존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이유는 공장 가동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비용만 계속 나가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다 1공장도 그렇고 이제 규모가 제일 큰 2공장까지도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80%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럼 4분기 쪽도 가동률이 좋냐?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 꾸준히 가동률이 좋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동률이 계속 시장 부합치만큼 나오면서 당연히 이 부분은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쪽 제약사 같은 경우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실적에 대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수주를 받아서 이거를 실적으로 연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행보하다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줬는데 아직 투자 의견도 안 들었는데 벌써 띵동이 나왔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네, 감히 투자 의견은 관망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끝나지 않은 분식회계 논란이 있잖아요. 뭐 제가 뉴스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난 9일에는 주요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2일에는 참여연대가 검찰에 추가로 고발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리스크가 완전히 불식되기 전까지는 관망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나온 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1심 결과 나오면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주가에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다 이미 주가에 녹여져 있고 이제 긍정적인 뉴스만 이제 시장에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오늘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앞에 얘기했던 1, 2, 3공장이 가동이 계속되고 수주를 조금씩 받아오고 이제 20년 같은 경우에는 4공장까지 이제 오픈할 계획이기 때문에 요 앞에서 언급하셨던 부분이 좀 당연히 리스크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자꾸 10월 상승 때 얘기 드리는 건데 그때도 제재에 대해서 확정이 났을 때도 뭐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수 의견이 나온 만큼 그러면 가격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5% 급등해서 좀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실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위로 아래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목표 주가는 4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 이제 밑에 이평선 기준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7만 5천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썩 막 엄청 좋게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42만 원 선인데 45만 원에 손절가 37만 5천 원. 가격 전략에 대한 의문 때문일까요? 왜 또 아니에요. 띵동 눌렀어요? 사실 저 계속 관망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오늘 제약바이오주 동반 강세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 HLB 생명과학은 급등합니다.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 쪽으로 눈 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대체주를 네.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옥석 가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실 건가요? 지금 잠깐 언급 드렸다시피 예. 나머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임상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리고 나머지 이제 기업들 중에서 좀 작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던 JP 모건 컨퍼런스 이제 참가 건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긍정적인 파트너를 만날 거라고 하는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거의 500개 넘는 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네. 근데 당연히 이 중에서 좋은 소식과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저희가 그걸 이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나를 또 생각해 보면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분들이 날아가겠지만 어차피 그런 제약바이오 분들이 이제 약을 만들 때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의뢰를 해서 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확률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래도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띵동이 나오다 보니까 김규태래가 이제 방송에서 한숨을 쉬잖아요.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신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가격 전략 또 보수적으로 또 세워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이 부분 참고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바이오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아까 카페24도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저희도 방송에서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적 카페24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또 지지부진해서. 근데 오늘 또 다루게 된 이유가 있을 테니 카페24에 대해서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세요?
이게 아무래도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갔지만 또 다른 뉴스들을 돌이켜 보게 되면 플랫폼 쪽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런저런 이슈가 많습니다.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카페24 같은 게 이제 쇼핑몰 쪽을 이렇게 같이 해주는 기업인데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에 따로 파트너들 기업들 불러서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해서 이제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며 추후에 어떻게 같이 하는데 여기서 또 핵심은 카페24 같은 게 지금 해외 진출 법인을 좀 설립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국내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자기네가 이제 도와주겠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아까 앞에 또 펭수 언급하고 지금 또 제가 알기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자체가 펭수 다이얼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쪽으로 예. 관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쇼핑몰이나 이제 자체적인 PB 상품 같은 거를 팔게 됐을 때 좀 같이 도와주고 이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잠깐 이슈가 됐었는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1분기 때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오게 되고 3분기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카페24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언제적 카페24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로 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예. 좀 주가가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결국에는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온라인 쪽 쇼핑몰이 계속 연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카페24 쪽으로 거래하고 있는 쇼핑몰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계속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 좀 카페24가 소폭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얘기하는 와중에 또 띵동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일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좀 순수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요, 카페24 왜 상승할까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외국계 매수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서요. 왜 상승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5G나 계속 폴더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쏠리는데 이럴 때마다 한 번씩 튀었던 게 제가 언급드린 콘텐츠 쪽 관련이랑 예. 이게 일반적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 한 번씩 보면 좀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주가 상승할 때 보시면 막 엄청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외국인 쪽 매수랑 기관 쪽 매수가 들어오고 하면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무래도 좀 매수를 많이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이런 좀 플랫폼 기업이랑 컨텐츠 쪽 기업도 포트폴리오에 일부 좀 넣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20년 수익률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안신앵커도 굉장히 순수한 목소리를 내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했죠. 외국인이 왜 사요? 뭐 기관이 왜 사요? 이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어떤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니까 가격 전략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래도 기존에 너무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네. 1차 목표 주가 생각을 해서 6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에 4만 5천 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카페24에 대해서 목표 주가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5천 원, 손절가 특히 4만 5천 원 계속 지켜지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24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오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리온에 대해서는 갖가지 히트를 친 제품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인사에 대한 변동이 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리온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연말이고 인사 시즌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꼬부칩 쪽을 개발했던 분께서 이제 대표이사로 올라가시고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분들 중에서 해외 법인 쪽으로 좀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을 오리온을 좀 더 그냥 단순 인사가 아니라 좀 더 깊게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아무래도 해외 쪽 매출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숫자가 일부 반영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 이 부분이 좀 잘 풀리게 된다면 중국 쪽 매출이 좀 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것이고 회사에서도 해외 쪽 매출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같이 맞물려서 주가를 더 많이 이끌 것 같은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게 중국 매출이 생각보다 계속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쌀과자 쪽 매출이 거의 뭐 40% 정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 경기가 좀 잘만 풀린다면 오리온 같은 경우 이번 인사와 해외 쪽 뉴스와 더불어서 좀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꾸준하게 외국인이 계속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주가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리온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가격 전략 오리온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오리온은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9만 원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에 대해서 역시 매수 의견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가 9만 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여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